네, 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괴담은 그동안 무속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합친 이야기입니다. 여러 풍문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기 때문에 흐름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점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무속의 꽃뱀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소문으로 치부하자니 현실감이 있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지능적인 수법이 담긴 이야기여서 좀 난처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소문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보니 픽션과 넌픽션의 중간에 있고 더더욱 그럴 법한 이야기로 들려서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들에게는 꽤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어느 무교인이 신당을 차린 후부터입니다. 편의상 주인공의 이름은 강길동으로 정하겠습니다. 성씨는 강씨, 그리고 이름은 홍길동, 이걸 합쳐서 만든 이름인데요. 강길동 씨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어렵게 신내린 굿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액이 높았지만 워낙 신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도저히 신내림을 받지 않고는 살 자신이 없어서 마지막 시도로 신내림을 받았고 또 신어머니 되는 분이 사기를 치거나 그런 분은 절대 아니고 진심으로 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신내림 굿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아서 2천만 원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돈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병 때문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고 한 1년 정도 백수로만 지내면서 까먹기만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초기에 신당을 제대로 크게 차릴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지하 방에 자리를 잡고 신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반대로 간판은 달지 못하였고 매달 임대료가 밀릴까봐 좋은 곳에서 시작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기는 제대로 있어서 자차로 입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먹고 살 정도는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박수무당이라 그런지 단골도 제법 생기게 되었고 신발도 잘 먹혀서 신점을 보는 족족 적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제법 소문이 자자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착해서인지 선한 듯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높은 비용은 청구하지 못하고 잔잔하게 상담료를 받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어느 여성분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한다고 하여 반가운 마음에 그 상담 예약을 잡아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 이상하게도 상담을 전화로만 할 수 있냐고 하더랍니다. 전화로 신점을 받으려는 일은 드물었고 난생 처음이라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차에 대뜸 그 여성분이 문자로 사진과 생년월일 등 정보를 보내줄 터이니 전화 밝혀주면 된다고 했답니다. 강길동 씨는 그런 부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신어머니로부터 배우기로는 늘 대면 상담을 한 후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정석이라 배워서 이런 경우가 좀 생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신당을 차리려면 돈을 더 모아야 했기에 찬물, 뜨거운 물 가리처지는 아니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를 밝히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문자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강 씨는 그녀의 그런 부탁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도를 올리며 사진을 찍어서 그녀에게 보내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로부터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명, 2명, 3명. 거의 매일 한두 건의 기도 요청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강 씨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의뢰를 많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 씨는 워낙 심성이 착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나 묻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될까봐 늘 배려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런 구체적인 궁금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밤이었는데 하필이면 새벽 1시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기도일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 그 시간이 좀 늦어서 실례가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강 씨는 그녀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강 씨 입장에서는 그녀의 기도 요청이 워낙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덕분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새벽 1시가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촉촉이 젖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강 씨는 그날 새벽에 걸려온 그녀의 전화 통화에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동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강 씨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 무당이 자신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인지 말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무속에 관한 그런 방법들, 상담들, 요청들, 그거는 그 무속인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실행해줘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사연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신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무당이었지만 손님들에게 속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워낙 오랫동안 무업을 해오다 보니 제법 단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발이 빠진 무당은 사실 일반인이나 다름이 없었던 터라 연일 신점은 비껴가고 구슬들 빈번히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녀 입장에서는 강 씨처럼 이제 막 신내림을 받고 신기가 신선한 그런 무당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강 씨는 그녀의 눈물겨운 다른 사연들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보통의 삶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늘 인간의 기본적인 욕정을 풀지 못할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찌저찌 해서 결혼은 했는데 워낙 잘 나가는 무당이다 보니 결혼한 후 1년도 안 돼서 남편이라는 남자는 직장도 그만두고 백수로 빈둥거리면서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백수 건달처럼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자니 이미 낳은 자식이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사면자가에 놓였다고 하죠. 강 씨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서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녀의 전화를 피하면
어느 순간 일감이 줄어들어서 강 씨의 고민은 차차로 깊어져만 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통 걸려오던 전화는 이제 2통, 3통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녀가 붙어간 기도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로 되어 강 씨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강 씨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강 씨는 좀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는 대화를 생각하면 그녀를 만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죠. 지난 농담도 자주 하곤 해서 강 씨 입장에서는 그런 그녀의 농염한 말들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강 씨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일이었죠. 그런 강 씨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그녀는 종종 깔깔깔 웃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강 씨에게 매일 언제 어디서 만날 거냐고 조르기 시작했는데 강 씨는 그런 그녀가 매우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 어느 날 강 씨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나서 육체적인 결합을 하자고 조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어느 누구에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이라면서 강 씨에게 낯뜨거운 말을 뱉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첫날 바로 호텔로 가자는 그녀의 말들을 매일 들으며 고민하던 강 씨에게는 처음으로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매일 이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 시어머니에 대한 욕설들, 그리고 다양한 성적인 농담을 강 씨에게 털어놓았고 강 씨는 그런 그녀가 매우 혼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 또한 왠지 이를 키우는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강 씨는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죠. 그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은 인과응보, 사필 규정에 의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결심은 곧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기도일을 하나 던져주면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였고 강 씨는 어쨌거나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니 고맙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불쑥 강 씨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차가 있느냐? 살고 있는 집은 차가냐? 전세냐? 월세냐? 평수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의 재산을 조사하듯이 매우 민감한 사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녀는 그에게 차를 먼저 장만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강 씨를 만날 때 자신은 차를 집에 두고 올 것이기 때문에 강 씨가 픽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만나면 바로 차 안에서 남녀간의 일을 벌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강 씨는 아무리 무속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을 하였죠. 그녀의 말대로 하면은 그는 그동안 그녀가 물어다준 기도비를 차를 구입하는 데 모두 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일종의 불륜남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강 씨는 이제 그녀와의 인연을 악연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날 이후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전화를 피하는 것은 곧 기도일의 감소를 의미했지만 강 씨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강 씨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강 씨가 직접 상담을 하고 신점을 봐주는 일이 그녀가 본격적으로 유혹을 해오는 순간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이었죠. 마치 그녀가 무슨 수를 써서 강 씨를 올가매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당의 세계에는 워낙 이런저런 엽기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 강 씨는 마치 그녀가
자신에게 뭔가를 걸어서 소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전화를 피하면서부터 다시 고객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 그녀가 무슨 강 씨가 모르는 술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보름이 넘도록 강 씨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자 어느 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폭행한다는 다급한 문제였습니다. 강 씨는 그런 그녀의 가정사는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급한 문자에 당황했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강 씨에게 날아온 문자는 더욱더 그녀와의 이 악연을 끊어야 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녀와 강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되었고 강 씨와의 관계를 마치 불륜이라도 되는 것이냐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강 씨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던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꼬리를 쳐서 불륜을 맺고 남편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 소송을 걸거나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 말이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강 씨는 신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실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엄마는 버럭 화를 내며 그런 인연은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그쳤습니다. 다른 무당의 일을 받아서 대신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여러 번 해주었건만 왜 말을 듣지 않고 이를 키우냐고 혼을 내는 신엄마의 불호령에 강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무속 시장에는 이런 무당 꽃뱀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점을 보러 와서 남자 무당을 유혹해서 살림을 차린 후 복비를 중간에 가로채는 꽃뱀들이 많았고 강 씨가 걸려들 뻔했던 유혹도 비일비재한 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있는 여자 무당이 돈을 벌게 해준 후 벌게 해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불륜을 만들고 남자는 그 일을 트집잡아 협박을 해서 그동안 받은 돈에 더 얹어서 받아내는 전형적인 공갈 사기 수법이라는 것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 씨가 한사코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며 만나지 않아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강 씨는 그녀와의 악연을 완전히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녀를 정리하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 씨는 회상합니다. 만일 자신이 그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한 번이라도 그녀를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와의 악연을 정리한 후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 강 씨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박수무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간 강 씨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여러 명의 남성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라는 그녀의 고백 말이죠. 강 씨는 그 박수무당들이 어쩌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목줄이 잡힌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녀의 애인들이 되어서 그녀가 부탁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강 씨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 씨는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오랜만에 신엄마도 보고 싶어서 고향인 부산으로 귀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멀어져 갔고 또 강 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신엄마와도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도닥여주는 신엄마 덕분에 다시 일할 기운을 얻었다고 합니다. 강 씨에게 지금도 그런 기둥서방 같은 박수무당들에게 시달리고 있냐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고 있어서 아마도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강씨의 사연은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시간에 그런 무당 꽃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는 박수무당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고요. 끝으로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